두 개 나왔잖아. 두 개 마주하고 삼각함수 나가자. 28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만족할 때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치환할게. 치환. 로그 3의 x를 라지 x로 치환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y를 라지 y로 치환하면 이 뒤에 있는 놈은 뭐가 돼? x 플러스 y 되죠. 얘를 다시 넘겨버리면 얘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어떤 도형인 거야 얘는? 원인 거지 원. x-2분의 1의 제곱 y-2분의 1의 제곱 여기 얼마?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야. 치환하면서 범위 생각해 봐야 되는데 x가 양수면 라지 x는 실수, 모든 실수. y가 양수면 라지 y도 모든 실수. 따로 범위가 없잖아.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라지 x, 라지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이름의 반지름이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 루트 2분의 루트이래. 2분의 루트이면 여기가 2분의 루트이네. 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인 거야. 여기가 얘는 얘가 뭐냐면 얘가 라지 x, 라지 y에 대한 놈이 이런 원으로 생긴 거고 그래놓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스몰 x,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주어져 있는 건 다 밑이 3일로그들로 내가 바꾼 거니까 얘를 k라고 놓고 양면에다가 밑이 3일로그를 붙여주자.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니까 얘는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로그 3의 k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서 a 되니 밑이 3일로그 갖다 붙인 거야. 로그 3의 x는 라지 x, 로그 3의 y는 라지 y, 로그 3의 k. 여기가 a 돼. x, y는 라지 x랑 라지 y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이거든. 라지 x, 라지 y는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 y가 얘도 만족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이 원이랑 뭐 해야 되냐면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y절편 부분에 있는 이 k 값이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 얘기하는 거니까 쭉 올라가서 이쪽에 접할 때가 얘가 가장 클 거고 쭉 내려와서 이쪽에 접할 때가 가장 작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 뭐 할 거냐면 이 직선 이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얘랑 얘까지의 거리는 루트 얼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루트 얼마? 2. 2분의 2분의 1 갖다 놓으면 1 마이너스 로그 3의 k.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반지름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2분의 2k 나와야 된다면 그게 루트 2분의 1이네. 그럼 결국은 절대값 1 마이너스 로그 3의 k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1 돼야 되고 그 얘기는 로그 3의 k 값이 0이거나 2가 돼야 돼. 이때가 k 값이 얼마? 1. 이때가 k 값이 얼마? 9. 이게 최대, 이게 최소인 거야. 그래서 k의 최대값, xy의 최대값은 9, xy의 최소값은 1.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치환해가지고 만들어놨을 때 원으로 표현되고 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로그 3의 k일 때 k의 최대치는 결국은 접할 때 각각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어디 여기야? 맞네. 이거 계산 내가 틀렸구나. 2분의 1, 2분의 1이면 0이네. 여기 잘못 풀었네. 여기 잘못 풀었네. 얘는 1이랑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K는 얼마 아니면 얼마? 3 아니면은 3분의 1 그렇게 돼야 된대. 오늘 계산 틀렸어. 알겠니?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3분의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 이해되니? 이렇게. 다음에 30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원수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여자 회원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현재 남자랑 여자애가 3대 1이래.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지는 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남녀 회원수를 3A A라고 놓자. 그냥 이름이 3A A라고 놓게 그래 놓고서는 X년 후 N년 후라고 칠까? N년 후 여자는 10%씩 아니 20%씩 증가하는 거니까 A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10분의 10이 1.2 곱해야지. 몇 번 곱해야 돼? N번. 얘야. 그러면 전체 회원수는 4A였는데 전체 회원수는 10%씩 증가하는 거니까 1.1 몇 번 곱해야 돼? N번. 그럼 남자는 얘에서 얘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4A의 1.1 n제곱에서 A 곱하기 1.1 n제곱 뺀 게 남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등이 남자가 여자보다 작아지는 거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지는 거 구하래. 요거 구하래. 왜 약분? 이게 넘어올까? 얘 넘겨버리면 2에 1.2에 n제곱이니까 또 약분하면 2 되네. 그 다음에 양변에 뭐 할 거고? 로그 붙일 거잖아. 그 나머지 계산만 하면 돼. 여기다 로그 상용호 각각 붙여주면 로그 이 값은 0.301로 계산한다. n 앞으로 나오고 로그 1.1은 0.004에 n 앞으로 나오고 로그 1.2는 0.079 1로 넘어오면은 빼주면 0.038 그래서 n은 38분의 이렇게 표현되겠네. 아닌가? 301이구나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대. 이능이 이 대충 얼마냐? 8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그러면 7점 얼마네? 그러니까 몇 년 후? 8년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각까지 얘기했지? 맞지? 일반각까지 얘기하고 그리고서 끝났었잖아.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세타가
이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나온다면 세타는 얼마보다는 큰 거고 90도보다는 큰 거고 180도보다 작은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안 쓰면 안 돼. 뒤에다 뭐 붙여야 돼? 360도 N을 갖다가 붙여주면 돼. 몇 바퀴 돌아서 거기에 위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 갖다 붙여야 돼.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호도법 쪽으로 넘어와서 호도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 각의 단위로 얘기하면은 뭐 1도, 2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도단위 있잖아. 걔네들을 60분법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단위로 호도법이라는 걸 부른 이제 얘네들을 배우는 거야. 60분법은 한 바퀴가 몇 도? 360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새롭게 배울 거고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1라디안이 뭐냐면은 두채꼴에서 반지름 길이랑 이 호의 길이랑 같아지는 이 각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반지름 길이를 이렇게 실로 잰 거야. 실로. 그냥 실을 따라가지고 그 실을 이렇게 딱 위치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반지름 길이랑 이 호의 길이랑 똑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때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거야. 1라디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은 중심각의 크기 라고 얘기하면 되고 여기가 아닐 때 얘도 아닌 거야. 1라디안은 반지름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1라디안이라고 얘기해. 약속이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보자. 예를 들어서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그러니까 2라디안이면은 얘 길이가 얼마일까? 2R. 그치? 1라디안일 때가 R이니까 2라디안이면은 2R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 반지름 길이가 아닐 때 이 반원에 해당한 이 호의 길이는 뭐가 될까? 원래 얘가 얼마야? 얘가 2파이 R이지. 그럼 이거 절반이면 파이 R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각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1라디안일 때가 아니잖아. 파이 R이면은 얘는 파이 라디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해되니?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나타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이 몇 도? 18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60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이 라디안 단위를 보통 생략하는 거야. 안 쓰면 그냥 다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써있어. 중심각이 1이라고 써있으면 그냥 1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돈을 이렇게 꼭 써주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라디안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봐봐.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며. 그러면 1은 파이분의 180도지. 이해되니? 이때 파이가 대충 얼마였지? 3.14잖아. 그래서 180도를 3.14로 나눠준 그러면 대충 얼마냐면 50 몇 도?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1라디안이 59점 몇 도가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하면 돼. 180도를 3.14로 나누고 그거를 물어보진 않아. 어쨌거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파이 라디안은 180도 앞으로는 파이 단위로 쓸 거라고. 라디안 단위로 써가지고 표현할 거다 라고 너네가 기억해주면 되고 그러면 57도래 1라디안은 대충
그럼 아까 전에 앞에서 일반각 개념을 이미 얘기했는데, 그죠?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각이 예를 들면 세타네. 그랬을 때 동경 OP 얘랑 얘 일반각 이놈의 크기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세타에다가 그 전까지는 360도 n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2파이 또는 2n파이로 얘기할 거야. 2파이가 몇 도? 360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얘는 일반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도단위보다는 이제부터는 라디안 단위로 계속 많이 쓸 테니까 익숙해지면 돼. 파이가 180도, 2파이는 360도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익숙해지면 되고, 그러면 이제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해볼 건데, 보자. 보면 반지름이 아니야. 이때 세타는 라디안이 아니야. 라디안. 세타가 라디안이야.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 아니야.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얘랑 얘랑 뭐 한 거? 곱한 거. 1라디안이 얘랑 똑같은 길이라며.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R이랑 세타 곱하는 거 돼.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호의 길이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둘레에서 360분의 요놈이잖아. 근데 360이 라디안 단위로는 2파이지? 2파이분의 세타라고 표현하면 약분되면 R세타 이렇게 표현돼.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이랑 곱해주고, 이때 세타는 라디안 단위. 여기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그럼 한번 해볼게. 또 호의 길이 얼마? 파이. 끝. 얘랑 얘랑 곱하면 된다고. 얘는 둘이 곱한 게 뭐가 되면 그냥 호의 길이. 그러면 이제 얘 볼게.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알제곱 에다가 2파이분의 세타 곱해주면 되잖아. 전체 360분의 중심각. 원의 넓이에서 이만큼 곱해주면 되지? 약분해 해주면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이때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현돼 있을 때. 그럼 여기에서 R제곱을 R 두 개로 쪼개가지고 보면 R세타가 아까 전에 뭐랑 똑같다고? L이랑 똑같다며. 그래서 2분의 1 RL 얘가 부채꼴의 넓이랑 똑같아. 이렇게까지 너네들이 기억해 주면 돼. 이해되니? 이렇게? 외우면 돼? 얘네들 같이.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내가 호의 길이 구했잖아. 그럴 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다. 이해되니?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외워줘야 돼. 그래 놓고서는 여기에서 다른 걸 좀 더 설명을 해볼게. 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보통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일단 일정한 거야. 그때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또는 부채꼴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한번 해볼게.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2R 더하기 L. 둘레가 얘잖아. 얘. 이게 일정한데 A라고 놓고 A는 일정이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서 R이나 L은 무조건 양수야. 길이니까 양수야.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은 2R 더하기 L은 얼마보다 커 나올까? 2루트 2RL보다는 커 나올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랑 똑같다네. 그러면 이 RL을 만들려면 양변에다 얼마 곱해야 돼? 4. 요 자리에다가 4S를 갖다 넣어볼게. 그리고 얘는 A였잖아. 이렇게 표현되고 이해되니? 그럼 이게 4 앞으로 나가면은 유놈 A가 4루트 S. A로 나눠버리면 4로 나눠버리면 A분의 4 여기는 루트 S. 양변 제곱하면은 16분의 A 제곱 이렇게 표현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그게 16분의 A 제곱이고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요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어떨 때?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해. L이 얼마일 때? 2R일 때. L이 2R이라는 소리는 세타가 얼마라는 소리? 2라는 소리.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언제냐면 세타가 2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세타가 2면은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이 나와. 중심각이 그냥 2라게 아니면 돼. 알겠니?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게.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지. 둘레 길이는 방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얘니까 둘레 길이는 2R 더하기 1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넓이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2분의 1 RL이 일정한 A 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A는 일정하다는 소리야. 2R 더하기 L이라는 놈은 산술기하 쓰면 2루트 2RL. 양변에다가 4 곱하면은 2RL이 4A. 갖다 넣어주면 4루트 A. 둘레에 해당하는 놈의 최소값은 그냥 4루트 A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때는 그러면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야. 등호 언제 성립하게? 얘랑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L이 2R이 될 때야. 이때도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그래서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 그때로 세타는 그냥 2일 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둘레 길이가 일정하면서 넓이 최대값을 구하래 또는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라고 나오면은 그냥 중심각이 2네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무방한데 서술형인 경우만 빼고 서술형인 경우에는 그냥 2라고 놓고 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일단은 써놓고 사용해 먹을 일이 있으면 사용해 먹고 보통은 산술 기하를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2차 함수 다각으로 풀어줄 거야. 이따가 문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얘 가지고 예제 1번부터 하나씩 일단은 보자. 예제 1번.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네? 1사분면의 각이라는 소리는 0이나 90도는 2분의 파이. 이제 파이로 바꿔준 게 쓸게. 라디안 단위로. 여기다 뭐 붙여? 360도에 걔는 2n 파이.
2n파이 이렇게 할 거지. 2파이가 360도 n번 돌아가고. 그럼 얘는 2분의 세타는 2로 나눠주면 n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n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정수가 들어가. 정수. 그러니까 n에다가 0 넣어주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n에다가 1 갖다가 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고 n에다가 2 넣어주면은 2 넣어주면 뭐가 돼? 한 바퀴 돈 거지. 얘랑 똑같지. 여기 2 넣어주면 한 바퀴 돌아서 얘는 4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겠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얘가 몇 사분면? 얘 1사분면 얘는 몇 사분면? 3, 4분면 18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180도에다가 얼마 더한 거냐면 45도 더해준 거니까 225도 결국은 여기는 3, 4분면 그래서 1이랑 3, 4분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일반각을 꼭 써먹어야 된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해요. 문제. 그러면 여기서 1-2번에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각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X축의 대칭이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럼 여기서는 두 놈을 더해주면 뭐가 돼? 360도 되지. 2파이 된다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인 거잖아. 대칭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360도 돼. 얘는. 그런데 실제로 이 각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있는지 모르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여기다가 360도 n을 또 더해줘야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걸 그냥 360도 n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고 그냥 360도 n으로 표현할 거고 n은 나중에 우리가 구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여기서 5세타는 얘고 그러면 세타는 얘가 되고 근데 문제에 보면은 세타가 90도랑 180도 사이 값이래. n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정수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n자리에다 뭐 넣어야 돼? 2 넣어야지. 그래서 세타는 144도 이렇게 표현해 볼 거라고. 얘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한 장만 얘기해. 어디 있냐면은 236페이지 위쪽에 이미 우리가 저번에 내가 증명하면서 다 표현해 본 거 있었으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너네가 찾아주는 연습을 해주면 돼. 거기 여기 그래서 1-3번은 그림 그리면서 너네가 확인해 보면 되고 예제 2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번부터 보면 중심각이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 반지름 넓이 구하래. 반지름은 얘랑 얘랑 곱하기 얘 나와야 되지. 얼마가 돼야 돼? 6 돼야 되네. 그럼 넓이는 2분의 1 R L이니까 그대로 여기다 갖다 내면 되네. 얼마? 6파이. 끝난 거고 2번 호의 길이가 2파이, 넓이가 4파이, 반지름 중심각 구하재. 넓이는 2분의 1 R L이라며 2파이 갖다가 넣어주면 얘는 R파이. 그러니까 R은 얼마? 4. 그럼 R이 4면 중심각은 얘랑 얘랑 곱한 게 이놈 나와야 되잖아.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몇 도? 90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파이는 180도.
그러면 넘겨서 개념 넓기 2-3번에다가 별표 2-3번에다가 별표 이미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넓이가 일정한 거야.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고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지 라고 나와 있는데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어. 얘는 그래놓고 넓이가 S램에 중심각은 2램에 2램에 맞니? 그러면 L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2램. 그럼 여기서는 넓이가 얼마였냐면 S잖아.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RL. 얘가 S야. R제곱이 S야 R은 루트 S야. 그러면 그때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뭐가 될 거냐면 얘네들 다 더한 거 다 R이 될 테고 R이 뭐냐면 루트 S니까 4루트 S 얘가 둘레 길이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 이렇게 풀면 안 돼.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쭉 표현했던 것처럼 일일이 하나씩 다 보여줘야 돼. 이거는 내가 이미 중심각의 크기에 1화 대항일 때 그때 넓이가 일정하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푼 거지만 원래는 아까 전에 풀어놨던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닐 때만 이렇게 풀고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놓고 넓이가 2대1 RL 얘가 S 둘레 길이는 얘고 얘는 한 줄기였으면 이놈이 되고 여기다 4 곱하면 2RL은 4S 갖다가 넣어주면 얘는 4루트 S.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4루트 S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얘랑 같을 때. 그러니까 중심각은 2네 이렇게 풀어준 게 서술형인데 이해되니 이게?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엄청 중요한 건데 삼각함수의 이제 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에서는 사인 세타 뭐라고? A분의 B.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 이렇게 외웠었잖아. 이게 언제냐면 중학교 때 삼각비는 각이 얘가 될 때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을 때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반지름이 R인1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인1이 있어. 그래놓고서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개의 각을 세타라고 하지. 세타라고 하지. 이 세타가 여기 있어도 돼. 이쪽에 있어도 돼. 상관없어. 여기서는 이쪽으로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낸 건데 이러면 너무 예각처럼 보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얘가 세타라고 치자. 이해되니? 그러면 동경이랑 요 원이랑 만나는 점 동경과 반지름이 R자리에 해당하는 원이 만나는 점 얘의 좌표를 x, y라고 볼 거야. 알겠니?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사인 세타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반지름분의 y좌표. 이 교점의 y좌표. 반지름분의 얘는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약속한 거야. 이게 정의야. 삼각함수의 정의는 사인 값은 뭐냐면 반지름이 R자리에 해당하는 원과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동경과 이 반지름이 R자리에 해당하는 원의
교점을 x, y라고 놨을 때 그때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값, 반지름분의 x좌표가 코사인값,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값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니까 외우는 거야. 더 이상 세타는 예각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1사분면이어야 되고 2사분면이어야 되고 3도 되고 4도 돼.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있어도 돼. 어쨌거나 결국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경과 이 원가의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반지름이 13인 놈이 있다라고 치자. 13인 놈이 있다라고 칠게. 그래 놓고서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5라고 하자. 되겠지? 요각이 세타야. 그럼 이 경우에는 사인 세타는 얼마? 13분의 얼마?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12.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이게 끝인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원과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다 구해낼 수 있다. 이거고 그래 얘네들을 일단 외워주는 게. 그럼 일단 보자. 여기서 외우는 거야. 사인값은 x좌표, y좌표?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거에서 반지름이 R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반지름이 R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반지름이 1에 해당하는 원으로 바꾼 거야.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바꾼 다음에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칠게.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칠게. 이번에는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칠게. 요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다면 이때는 요각이 세타라고 놓으면 이때는 사인 세타는 뭐가 돼? y. 코사인은 x. 탄젠트는 x분의 y. r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원이라고 부르는데 단위 원에서의 교점을 x, y라고 부르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게. 사인 값은 언제 양수일까? y 값이 0보다 어떨 때? 클 때지. y 값이 0보다 클 때는 동경이 어디에 있을 때? 1이랑 2, 4분면에 있을 때. 이해되니? 지금 사인 값이 양수려면 y 값이 양수일 때 y 값이 양수려면 얘는 1이랑 2, 4분면에서 양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코사인 값이 양수려면 x좌표가 양수여야 되지? x좌표가 양수? x좌표가 양수라는 소리는 세타는 몇 사분면? 1이랑 4사분면. 이해되니? 1과 1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이잖아. 탄젠트 값이 양수기 위해서는 x랑 y좌표의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 몇 사분면? 1이랑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자. 1사분면에서는 뭐가 양수야? 1사분면에서는 뭐가 양수야? 다 양수지.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잖아.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다 양수 이렇게 얘기하고, 2사분면에서는 뭐만 양수? 사인만 양수. 사인만 양수. 3사분면에서 뭐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에서 뭐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얘를 얼싸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통 외웠어 옛날에는. 응? 얼싸 안고 이렇게 외웠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사분면에서는 다 양수, 2사분면에는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이것도 써있을 거 하나 거기.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자,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전에 얘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며. 이 X분의 Y를 분모 분자를 똑같이 R로 나눠버리면 R분의 X분의 R분의 Y지. R분의 X가 뭐야? 코사인이잖아.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얘는 사인 세타.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되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외워야 되는 거. 너네가 외워줄 거. 그 다음에 또 외울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거든. 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얘를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r제곱으로 나눈 거야. 나눠버리면 r분의 x의 제곱 r분의 y의 제곱이 1이 돼. r분의 y가 뭐야? 사인 세타잖아.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괄호를 치는 게.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얘를 사인 세타의 제곱을 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 코사인 세타의 제곱도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는 거야. 이 기호가 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또 외워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둘이 더해준 건 얼마? 1.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다 외워줘도 돼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고, 라스트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탄젠트는 뭐랑 똑같다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랑 있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돼. 성분을 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지. 얘가 얼마래? 1이래. 그래서 하나 더 외울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랑 똑같다. 이거 3개 외우면 돼. 처음에 뭐부터 외우고?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이 r분의 y, r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y라는 거. 이거 외워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여기까지 외우면 돼.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럼 여기 바이블 포인트 플러스를 보면은 어디 있냐면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소리냐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된다는 소리는 여기 x값이랑 y값이 항상 있다는 소리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지름이 R자리인 원에다가 동경을 어디에다가 그리든 어디에다 그리든 교점의 좌표가 나오니까 얘는 항상 값이 정의된다, 값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탄젠트 세타는 분모 자리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x가 0인 경우에는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x가 0인 경우가 언제? y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몇 도일 때? 90도일 때? 또는 270도일 때. 이런 때는 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바이블 포인트 이미 내가 설명한 부분이니까 얘는 됐고, 그 다음 바이블 포인트 요거 설명한 거 있고, 거기 얘가 없거든? 얘는 그냥 한번 더 써놓자. 그 다음 바이블 포인트 얘 안 나와있잖아? 얘는 그냥 써놔. 어차피 외우면 되니까. 알겠지? 이게. 그래 놓고 잠깐 쉬어. 잠깐 쉬고서는 남은 거 갖다 하자.